저희가 법률가가 아니어가지고 네. 이 주제는 좀 간단하게 짚을 건데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또 이게 또 등장해가지고 연일 논란입니다. 예, 일단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이 민주당에 있다는 거 뭐 모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폐지를 한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즉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수사 암장이 됐을 때 검찰이 그 해당 사건에서만 하나요. 수사를 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어서 경찰과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있게끔 만드는 일종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인데요. 이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보안 수사 요구권만 공소청 검사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매불쇼에서는 이 최강욱 의원이 언론 제보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목요일에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수사에 관여하면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요. 금요일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존에 있는 제도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시쳇말로 좀 우라카이 한다고 해서 약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의 그런 제도 제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흔히 늘 얘기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킥스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킥스는 제 스마트폰에도 깔려 있습니다. 네. 고소고발 당하면 킥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논란이 좀 비효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불거진 이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또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검언유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곤궁한 상황에 처했던 분이죠. 네. 근데 왜 굳이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질투가 좀 있다고 봐요. 아 질투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 방식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의 불균형 없이 모두 다 생중계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믿고 달릴 수 있는 지지 기반은 국민뿐이기 때문에 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식의 정치를 하시는구나, 정무를 하시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도 알려. 우리도 이재명 방식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언론에 제보해. 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나를 부정해야 되는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박영식 앵커 말씀하셨지만 킥스는 로그인을 하면 내가 며칠에 입건됐는지 기소됐는지 혹은 그 상황 진행이 뭐 진행 중인지 예정인지 네. 너무 간략하게만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공소가 어떻고 이 구체적인 방안은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받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경찰이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킥스를 보고 확인해라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그 수사관의 선의를 믿는 네.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직접 호난이 되라, 내가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해라 피해자에게. 그럼 사망한 피해자거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는 이게 일반적으로 잘 서해 가기도 힘들고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사들이 얼마나 인원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건에도 대기 타다가 국선 변호사 지명받아서 법원도 가고 수사기관도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과연 실용적인가,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게 맞는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즉흥적으로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네. 그래서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던 발언하는 스피커들도 예. 야 이럴 거면 지지 안 했지 그렇죠.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당신들 1년 동안 이거 주구장창 외쳤는데 지금까지 마련해놓은 안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예. 그럼 앞으로도 당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안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실용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여러 입장을 수기해야 된다.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고 고민정 후보는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정청래, 최민희 뭐 등등 이런 강경파 의원들은 무조건 지금 당장 심지어 재헌절 이전에 폐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머리가 하얘셨을 때 했던 인터뷰를 보고 봤어요, 저도. 그 말씀이 되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결같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검찰에 워낙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으나 검사는 어쨌든 나가면 정관이유 등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경찰들은 약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예. 정권에 그래서 거의 소속될 수밖에 없어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엄청 큰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 수사권을 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바뀐 적이 없어요, 대통령은. 네, 그래서 한결 같으시다. 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한결같이 대통령은 수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네. 정청래 전 대표가 닥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총선 때 지금 벌써 한동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난리 났죠. 총선 때 이게 우리가 발목을 잡힐까봐 그렇죠. 수많은 또 어떤 범죄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봐라 이거 없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들이 그게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공격을 엄청 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도 없이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게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은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어떤 우리가 제도를 변경하거나 법률을 개정을 할 때 이거를 뭔가 바꿨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충분히 마련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당연히 저는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검찰 수사권에 관련해서는 전 진짜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검찰에도 좀 솔직히 모질게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에는 그러면 안 당했느냐? 네. 경찰에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지난번에도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는 제보 안 했겠어요? 언론에서 다 안 썼어요. 예. 다 뭐 광고비 주면 다 있는 기사도 삭제해 갖고 예. 하다못해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 시절에는 제가 직접 청와대에 제보했는데 거기서도 막히죠. 막혔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다 막혔는데 예. 이분들은 뭘 근거로 다 이렇게 이런 대안을 가지셨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뭐 잘은 알지 못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기본적인 틀은 국민은 권력을 뭐랄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책에 다 관여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이 만약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못했는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거 지금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없애는 분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만 있나요? 경우의 수가? 경찰이 덮었는데 검찰이 또 덮으면 어떡해요? 검찰이 내려보는데 경찰이 덮으면 어떡해요? 저 지금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핑퐁을 하셨군요. 예.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다시 한번 여기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참 싸울 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님 이거 듣고 계신데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네. 한참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제가 문제를 삼을 당시에 비가 오는 날 저를 죽이겠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어머나. 그 제가 공격한 상대방 쪽에서 그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뭐 칼로 죽이겠다고. 직접적으로 뭔가 예, 어떤 그래서 연락이 취해진 겁니까? 저기 그쪽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저쪽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 비 오는 날 죽이겠다. 그런데 제가 그걸 경찰에 가가지고 저도 겁이 나니까 경찰에 가서 이거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되니까 갔죠. 그랬더니 뭐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절차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찰을 평소에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잘 알죠. 네. 그랬더니 그 신변보호 요청을 하려면 그 뭐 증서 하나 뭐 이렇게 문서를 쓰더라고요. 그 양식을 하나 주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양식을 딱 주는 그 자세가 아주 무례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금 경찰이 저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당대표 선거 때 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독립적인 문제가 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조국 혁신당의 분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얘기는 정청래 대표가 연합군하고 지금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역모예요. 이건 민주 세력에 대한 아주 나쁜 그런 지금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투쟁의 현장에서 여태까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국 혁신당 그때 그 정권 잡고 있었었잖아요. 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저를 실제로 그 청와대에서 그 전 정부에서 감찰했다는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제보했을 때 저를 다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논의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당대표 선거 때 이런 거 끌고 들어오지 말고요. 예. 본인 당선되려고 조국 혁신당에서 연합군들 데리고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예. 본인들 개인적인 감정이 저는 충분히 바뀌었다고 봐요. 최강욱 의원도. 예. 최강욱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호되게 당했지. 자, 박은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 때 호되게 당했죠. 그 마음 압니다. 아는데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출하시거나 예. 정책으로 표출하실 때는 예. 신중하셔야 돼요. 네. 저는 저같이 당한 놈도 가만히 있는데 자, 지금까지 그게 연장돼서 있는데 이런 거 당대표 선거 때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약 수사 무마 건으로 언론에 크게 이슈가 돼서 기사화됐고 그걸 어쨌든 같이 풀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인재 영입으로 조국 혁신당에 들어가서 대변인을 맡아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저의 그 없어진 증거물 경찰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건에 대한 해결책이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는 내 가족이 그 건으로 입건되거나 혹은 재판을 받아야 되면 예.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근데 경찰은 그게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을 봐도 친인척이 그 수사에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부터 하나씩 없앤 후에 수기를 거치고 대안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닥치고 폐지. 국물도 없이 폐지. 구호만 외쳐서 예. 국민들 설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은 보통 경찰에서 일어나는데 예. 검사는 문서만 보잖아요. 그럼 그거는 대안이 또 있는 것인지 아예 생각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아직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고 예.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적극적이지 않았다. 의지의 부족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 당위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장에서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괴리가 굉장히 크고 예. 저처럼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변호사 입회 하에 수사를 받으러 가도 돌려막기 수사관 4달 안에 5명, 6명씩 수사관을 막 바꾸고 혹은 약속하고 갔는데도 그런 수사관이 없다 하고 내쫓김을 받는데 예. 정말 맨몸으로 혼자 가서 급하게 민원실 통해서 접수하러 간 분들은 거기에서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잡상인 취급당하면서 쫓겨나는 경우들을 부지기수로 봤어요. 네. 그럼 이 민원 처리에 대해 대안은 있는지 그 언급이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한 논의 중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아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구호를 외치는 데에서만 멈춘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다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고소장 열람 복사하는 것도 그 검사 출신 김용남이가 가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안 해주는데 그렇죠. 일반인들이 킥스인가 뭐 이거 보고 가가지고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겠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문민 통제를 경찰이고 검찰이고 다 강화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을 그렇죠. 그렇게 믿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저도 뭐 사실은 네. 공소청 검사를 잘 안 믿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제 경찰권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경찰이 잘 수사를 만약 했다고 했는데 수사를 기소를 안 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사 기소권 독점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송한데 우리 정청래 전 대표님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불러서 뭐 확인해 보면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보안수사권 폐지가 된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는 피의자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지조차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여전히 이 어떤 보안수사권 폐지 실드와 관련된 영상 준비한 거 하나 보고 저희가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불쇼 장면 함께 보시죠.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은닉했을 경우에는 무엇이 은닉되고 무엇이 폐기됐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의 제기 자체도 쉽지 않다.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수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걸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알려주기는 어렵다. 아주 세부적인 거를 유족이라고 해서 다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통기록을 검사한테 다 가요.
지금도 이의 신청하면 90일 동안 검사가 그 기록을 열심히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잠깐만요. 좀 맞지 잠깐만요. 않는 것 이거- 아니, 같은데요. 이제 이번 이게 사건의 경우에도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록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얘기한 대로 이번에도 아니, 그러니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관계들을 밝혀내서 네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거잖아요. 네. 저 얘기는 이제 케이블 타이라든지 예. 뭐 리얼돌이라든지 혈흔이 묻어 있었던 뭐 차량 시트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건 기록에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나중에 이거를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그걸 들여본다고 하더라도 그거 알 수가 없다. 다시 보라고 해도 얘네들이 기록을 은폐해 버리면은 검찰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만은 대안이 뭐냐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아직 뭔가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뭐 검사하고 유착이 끈끈하게 되어 있는 경찰청이라든지 네네네. 혹은 뭐 경찰서는 수사 지휘권을 그동안 발동해서 수사를 검찰의 지휘하에 했던 어떤 들여다봤죠. 경찰들의 경우 음. 끈끈한 동지애가 있어서 뭐 조금 더 특혜를 준다거나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네. 지방의 경우에는 행정관할 구역 내에 음. 지방 토호들은 그 지역을 꽉 잡고 지주처럼 살고 있어서 경찰하고의 유착이 훨씬 더 끈끈하죠.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들은 이야기 몇몇 중은 음주운전을 할 거면 이 관할 구역에서만 해. 왜냐하면 들어가서 잡히더라도 빼줄 수 있어. 어머나. 그리고 이 관할 구역 안에서만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왜냐하면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구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도 이것에 큰 목소리를 못 낸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시원해, 뽀미 언니, 그리고 뭐 정민철, 신선해 청년들 목소리 대신해 줄 수 있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달라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분들은 알고 있지만 큰 목소리 못 내는 걸 아무런 지금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신인 정치인들은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세대 교체를 해보면 조금 더 민주당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라는 입장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과 조금 더 소식을 잘 전해 들을 수 있는 의원분들께서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권력 가지고 있으면 권한이 예. 있고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우리 삶에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님 뭐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변호사 출신 검사 중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네네네. 뭐 정구수 정구승 있고 기자 신인규 등등. 있고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충분한 합의점, 대안점을 만들고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지 예. 이걸 어떤 하나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또 이제 그런 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텐데 좀 네. 토론다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